어제 서울 시내에서 있었던 탄핵 찬반 집회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 씨는 제2의 홍콩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자칫했으면 나는 꽃게밥이 됐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 발언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먼저 어제 참 3.1절이었는데 3.1절을 두고 전국 곳곳에서 이렇게 탄핵 찬반 집회로 국론이 분열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하늘에서 본 탄핵 찬반 집회 현장의 모습인데요. 참 많이들 모이셨습니다. 어제 중간중간에 비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자리를 뜨지 않고 탄핵에 찬성한다. 나는 탄핵에 반대한다. 저렇게 많은 분들이 여의도 또 안국역 일대 또 광화문 등지에서 많이들 모였습니다. 참 나라가 분열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이 헌재의 탄핵 심판 결론이 나게 되면 이 두 동강난 여론이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참 궁금해집니다. 먼저 이쯤에서 어제 집회에서 계속해서 지금 전국 투어를 하고 있는 전한길 씨, 어제가 마지막 집회였다고 했는데요. 그 목소리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대통령 되고 행정부까지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두렵지 않습니까? 독일의 히틀러가 했던 나치주의가 우리나라에 부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질 것이고 제2의 홍콩이 되고 지금은 보수 진보의 싸움도 아니고 좌파 우파의 싸움도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전체주의 공산주의로 전락하느냐 그 순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최수연 평론가. 히틀러 나치주의가 부활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친중화될 것이다. 제2의 홍콩으로 대한민국이 전락할 것이다. 이 발언들만 놓고 보면 이념 전쟁, 또 제2의 건국 전쟁 이런 쪽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지금 최근에 우리가 이제 광장의 집회, 열기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은 약간 그 주류 전쟁, 역사 전쟁 이런 쪽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양측이 첨예하게 지금 대결하고 있는데 전한길 씨 얘기는 이런 거죠. 홍콩이 중국에 반환됐지만 왜 홍콩이 지금 사실상 아무런 자유와 이념도 존재하지 못하는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렸는가? 그거는 무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선거, 제도 이런 걸 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린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우리 입법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만일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행정력까지 다 장악하잖아요. 그럼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그나마 거부권으로 입법에 대해서는 또 제어를 했지만 앞으로는 제어할 방법도 없고 혹이나 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입법을 하거나 사법부를 견제할 때 저게 본인의 3심을 앞두고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국민적 의구심이 들 테고 이러다 보면 국론은 양쪽으로 완전히 더 분열될 테고 이러다 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잘 사라지고 시장 경제도 위험받는다. 그 위험성을 경고한 발언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지금 동의를 얻고 소구력을 얻는 게 저도 보기에 참 이게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김지익 전 대변인. 전한길 씨는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을 하고 또 유튜버들을 고발한다고 하고 본인의 발언 등등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문제를 삼아서 경찰 고발을 한다. 이렇게 주장하더군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전한길 씨가 멀쩡하게 역사학을 저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는 걸 가지고 고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한길 씨가 거리 집회에 나와서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말들, 그 말들이 사실상 이 거짓과 이 가짜 뉴스에 근거한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판단되었기 때문에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고발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것이고요.
지금 좀 전에 나왔던 그 전환길 씨의 뭐 제2의 홍콩 발언 예.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 궤변을 넘어서 망상의 세계 속에서 지금 그 언급하고 있는 내용들이 아닌가. 저 얘기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을까? 저 같은 경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그 한국학을 강의하셨다는 분이 어떠한 그 주장을 할 때는 논거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이 논리적인 주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연하게 그냥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게 되면 그냥 한국이 제2의 홍콩 된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저는 뭐 그 부분에서 되게 동의할 수 없고 예. 지금 전환길 씨가 얘기하는 많은 얘기들 중에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 한국의 우리의 그 법치주의 이 부분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 발언들이 그 위에서 그동안 주장해왔던 그런 발언들과 너무나 같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발언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가짜 뉴스의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된다라는 예. 측면에서 민주당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전환길 씨의 얘기를 대신 전하자면 그렇더군요. 여론조사에서 나타난 여러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또 탄핵 찬반에 대한 지지율 등등을 놓고 볼 때 극우라고 하면 뭐 굉장히 낮은 숫자가 적은 숫자가 그런 그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광장에 나오고 또 여론조사에 반영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극우냐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제 여의도 집회에 또 한 명의 눈에 띄는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 아이가 살아갈 이 나라가 종북에게 먹혀, 친중에게 먹혀, 화교에게 먹혀 내 자식이 내 자식의 나라에서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다 내려놨고 제 인생 끝났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자식 때문에 오늘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예, 정건지 대변인. 네. 조금 전에 있었던 최서원 씨의 딸 정유라 씨. 과거에 아시안게임에서 승마 금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학력들이 다 취소가 되고 오랫동안 사실 숨어 지냈었는데 요즘에 보수적인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본인의 엄마가 지금 감옥에 가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미워하지 않는다. 그런 발언도 했더군요. 정유라 씨는 이번뿐만 아니라 기존에도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위기감이 계속 커지면서 본인은 본인과 어머니가 겪었던 어떤 사적 감정보다는 나라 전체의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연단에 올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유우파, 특히 국민의힘 지지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체제에 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는 뭐 홍콩화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망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원래 낙타가 텐트 안에 들어오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다리 하나 들여놓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른 발을 들여놓고 이렇게 계속 조금씩 양보하다 보면 텐트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낙타가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제 모인 광장의 열기 굉장히 뜨거운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분들은 저는 비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뜻만으로 모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후퇴 이런 부분들을 더 걱정하는 목소리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치도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잡았고 예. 의회를 잡았고 거기서 다수결에 의한 폭력으로 나치까지 간 겁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괴물이 될지 모르지만 균형과 견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렇게 전체주의화되는 것은 한순간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정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의 균형과 견제가 가능할 수 있는 우리 정부 또 사회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사법부와 행정부, 입법부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입법부는 이미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죠.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경우 그 권력마저 민주당이 갖게 되면 전체주의화 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를 저 보수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아마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자, 어제 이런 발언도 나왔습니다. 또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은 정말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끓는 냄비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계엄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대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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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부의장. 예. 아니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는 발언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저런 발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는 분들의 발언 진정 맞습니까? 저런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극우 집회라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탄핵 반대, 탄핵 찬성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탄핵 찬성 집회 이번에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느냐,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어떤 발언을 하느냐, 우리랑 똑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처단해버리자 저렇게 말하는 것, 전체주의, 극우적 포퓰리즘 이런 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저렇게 선동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극우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저런 발언뿐만 아니라 전한길 씨도 계속해서 지금 뭔가 거짓말들, 왜곡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쥐게 되면은 뭐 당이 공산주의로 향한다, 나라가 다 공산주의로 향한다. 입법부와 행정부를 동시에 주는 걸 이제 여대야서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여대야서 정당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 어떤 여대야서 정부가 공산주의로 흘렀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외에 모든 전체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들도 전부 다 여대야서입니다. 여당이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 공산주의로 흘렀습니까? 이런 이치에도 맞지 않는 주장들을 하는 것. 그리고 이미 공산주의란 체제는 실패한 체제고 실패한 이념입니다. 일부 공산당이나 뭐 중국 공산당 뭐 이외에 뭐 일본에도 공산당 같은 정당들이 아직도 남아 있죠. 이런 소수의 정당들을 제외하고 남아 있지 않은 그것들을 자꾸 공포를 조장하면서 우리가 공산주의로 흐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반대되는 목소리를 처단해야 된다. 진정 자유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저런 발언을 하는데도 자유민주주의 수호하자고 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저런 발언 보고 왜 반발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본인들이 진정한 보수 정당이 아니라는 걸 저는 입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야당 지도부는 탄핵 찬성 집회에 직접 참석했습니다만 여당 지도부는 참석 대신에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이런 사진들을 올렸더군요. 정말 가득 메운 광화문과 서울 여의도에 있었던 탄핵 반대 집회에 모였던 운집했던 국민들의 저 모습을 사진으로 하면서 국민이 지키는 대한민국,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런 사진을 국민의힘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자, 어제 탄핵 찬반 집회에는 얼마나 많은 인원들이 모였을까요?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경찰 비공식 추산입니다. 공식 추산 아니고요. 탄핵 반대 집회 여의도 5만 5천 명, 그다음에 광화문에 7만 명, 합해서 12만 5천 명 정도가 참석한 걸로 추정이 되고요. 자, 안국역에 1만 8천 명, 탄핵 찬성 집회입니다. 광화문에 한 3만 명, 합치면 한 5만 명이 약간 안 되는. 그래서 사실 탄핵 반대 집회에 좀 더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탄핵에 찬성한다, 반대한다.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볼까요? 여론은 이렇습니다. 갤럽 최신 여론조사인데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가 59, 반대한다가 35입니다. 물론 중도층은 70대 23으로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자, 근데 최소영 평론가, 이런 여론조사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광장의 인파의 그 밀집도와는 좀 차이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지적. 그러니까 왜 그 지금 탄핵 반대에 대해서 중도층 저렇게 차이가 나는데 광장의 열기는 저렇게 뜨거울까? 보수층이 훨씬 뜨거울까? 저는 일부에서는 지금 뭐 보수가 분열되고 혹시 이제 광화문파와 뭐 여의도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분열 혹은 그 분화라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확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수의 지지층은 최대치가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중도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론조사라든가 여기에는 의사는 표명하되 직접 행동은 나서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는 현재의 재판이라는 것이 정치와 어떤 그 사법의 중간 경계에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중도에게도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이게 과격하거나 무슨 뭐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하는 것들이 아니라 보수 집회에 가면은 요즘 뭐 뒷처리가 굉장히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평화적으로 본인들의 의사가 이 탄핵은 부당함을 알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조금 더 진행된다 그러면은 중도도 좀 반응할 수가 있고 더더군다나 예. 얼마 전에 끝난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서도 무엇인가 대통령의 방어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으셨을 테고 만일 또 하나 마은혁 지금 재판관에 대해서 또 헌재가 임명을 강행하거나 혹은 재판에 참여시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는 중도도 더 세게 반응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수치는 아마 눈에 어제 보이는 열기와는 또 다르게 굉장히 또 다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제 참 여의도와 광화문 그리고 안국역 인근에 참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서도 참 서로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이들 모여주셨는데 정치가 이 나뉘어진 국론을 하나로 모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